안녕하십니까. 리나쌤과 시스템 사고 고객이 이론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화책 활용 시스템 사고 교육 방안 다섯 번째로 The Snitches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여기 차액의 그 표지가 되겠고요. 이 책에는 other story 두 가지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 스니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닥터 스스라는 그 작가분이 쓰셨고요. 이분은 우화의 형식으로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어, 이렇게 동화책으로 펴내고 있습니다. 이 스니치는 이 인물 캐릭터 요 노란 이 오리처럼 생겼죠. 이 캐릭터의 이름이고요. 가상의 이제 캐릭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 모양이긴 하지만 오리라고 이 작가께서 상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스템 사고의 주요 구성 요소를 가르치는데 정말 훌륭한 도구입니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동화를 활용해서 복잡한 시스템 사고의 개념을 직관적이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화책 관련 그 시스템 사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린다 부스 스위니가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이 지도 방안을 알아보았는데요. 거기에서는 단순 연결성, 순환 피드백, 의도하지 않은 결과, 행동을 추동하는 구조, 그리고 부담 떨어지기 이렇게 다섯 가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교육 방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순 연결성, simple interconnectedness 있죠. 이 동화책 속의 이제 상황을 보면 스니치들이 별이 가슴에 있는 스니치와 없는 스니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지에 보면 요 배에 요 초록색 별이 있죠. 예. 그래서 이 별이 있으면 이 스니치들이 우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별이 없으면 열등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요걸 이 별을 통해서 사회적 구조를 기반으로 이 이야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지도 방법은 아이들에게 이런 단순 연결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질문해요. 즉, 왜 배에 별이 있으면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또는 별이 없으면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요. 이 간단한 믿음이 어떻게 스니치 사회 전체를 형성했는지 아이들과 질문하고 이제 토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즉, 인과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별이 있으면 우월하고, 우월하니까 우월한 집단과 열등한 집단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배척이 일어나고 이제 갈등 상황이 재현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인데요. 순환 피드백 룹스입니다. 동화책 속의 상황을 보면 스니치들은 별을 새기고 지우는 기계를 만든 실비스터 맥몽키 맥빈이라는 인물이 또 나와요. 의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순환 피드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별을 얻으면 우월하다고 느꼈다가 다른 스니치들이 동일하게 별을 얻으면 또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더 느끼고 싶어서 이제 기계를 계속 사용하게 되죠. 즉 여기 이 맥비는 기계를 이용해서 이 스니치들이 배에 기계 속을 들어가면 배에 이제 별을 붙여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러한 기계를 이제 운영하는 말하자면 비즈니스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방법은 순환 피드백을 설명하는 그림을 함께 그려요. 그래서 별이 있는 스니치는 우월함을 느끼고 우월하게 되면 다른 스니치도 이제 별을 만들고 싶어 하죠. 별을 이제 배에 붙이고 싶어 하죠. 그럼으로써 강화 피드백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별이 없는 스니치 같은 경우는 이제 열등함을 느껴서 이 열등하니까 나도 기계를 사용해서 별을 붙이겠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별이 붙여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제 강화 피드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맥빈의 이익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익이 무한대로 증가하지 않죠. 언젠가는 이제 정지를 하게 되겠죠. 또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맥비는 계속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제 이익을 계속 얻죠, 처음에는. 그리고 이 과정은 언제 멈추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피드백 루프에 대해서 어,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겠고요. 이로써 순환 피드백이 어떻게 시스템을 고착화하는지 또 확대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unintended consequences에 대한 건데요. 동화책 속의 상황을 보면 맥빈의 의도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죠. 예, 그의 기계는 결국 모든 스니치가 똑같아지도록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5월 열등이라는 구분은 무의미해지죠. 즉,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맥빈이 의도한 것과 다른 결과. 지도 방법은 학생들과 함께 의도와 결과를 비교하도록 해요. 맥빈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돈을 버는 것이었죠.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스니치들 사이에 차별이 이제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되었죠. 이제 질문을 통해서 시스템 사고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맥빈이 원래 의도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같이 토론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행동을 추동하는 구조입니다. Structure drives behavior. 구조가 이제 행태를 만든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죠. 동화책 속의 상황은 스니치들이 차별적 행동을 한 이유는 단지 개인의 성격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들의 행동을 이끌어낸 구조죠. 시스템. 구조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즉, 구조는 별의 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위가 달랐다는 것이죠. 지도 방법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스니치들이 왜 차별을 시작했을까? 별이 없는 스니치들이 열등감을 느낀 것은 개인적인 이유일까? 아니면 시스템 구조 때문일까?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시스템 구조. 구조가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간단한 시스템 지도를 만들어 봅니다. 즉, 요렇게 하죠. 별을 붙였다. 그러면 사회적 지위를 얻고, 사회적 지위를 얻음으로써 없는 스니치들을 차별하게 되고, 그 없는 스니치들이 기계를 사용하죠. 돈을 이제 주고, 그러면서 이 과정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순환되죠. 그래서 학생들은 구조를 바꾸기 위한 행동이 계속 반복될 수 있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무한적 반복은 아니죠, 사실상.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짐 떠넘기기, shifting the burden인데요. 동화책 속의 상황은 별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기계는 스니치들의 문제, 즉 차별과 열등감이죠. 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저 임시 방편일 뿐이고 진짜 해결책은 사회적 구조와 편견을 바꾸는 것이 되겠죠. 네. 편견을 바꾸는 것은 시스템 사고에서 얘기하는 정신 모델, 멘탈 모델을 바꾸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제 지도 방법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별을 추가하거나 지우는 것이 스니치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나요? 또 진짜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아이들의 그 답변을 이끌어내고 음, 그 시스템의 문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짐 떠넘기의 예로 기계 사용하는 것, 즉 임시 방편적으로 기계 사용하는 것과 사회의 구조 변화, 근본 해결책인 사회의 구조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시스템 사고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동화책 활용 시스템 사고 교육 방안, The Snitche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